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6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패널의 위치를 바꿔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환경을 재설정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패널들의 위치 옮겨졌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툴박스에 화살표 누르시면 두 줄짜리, 한 줄짜리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메뉴를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선택이 가능하세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맞춰볼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요. 나는 밝게 보는 게 좋다, 어둡게 보는 게 좋다라고 각각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종이로 받아보겠지만 문제풀이하는 화면에서는 일단 화면으로 띄울 수 있도록 창들을 따로 띄울 수 있게 옵션을 바꿔놨어요.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게 기본 설정되어 있을 텐데 저는 이 친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창들을 따로따로 띄워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저기다가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때는 이 옵션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기 바랍니다. 커서의 모양도 맞춰보셔야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보면서 작업하시려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쫓아다닌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 무조건 십자가로 보이니까요. 캡슐락 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시험지 받아보시면 거기에서 단위를 픽셀 단위로 제시합니다. 출력 형태에 있는 눈금자도 픽셀 단위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화면에서 봤을 때 픽셀 단위로 똑같이 맞춰 놓으셔야 크기를 비교하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글자를 입력할 경우에 그 글자의 단위는 포인트 단위입니다. 그 단위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맞춰 보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선들을 뽑을 때에 배경의 색깔과 반대되는 색깔로 선택하시면 더 잘 보이겠죠. 색깔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영문판으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꼴이 모두 영문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가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한글로 입력을 할 경우에는 한글 글꼴은 한글로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영문으로 무조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을 V체크 해제시켜 주시면 도둠, 굴림과 같은 한글 글꼴은 한글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단추 눌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단위들이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기본값, 컬러 모드 RGB라고 하는 기본 세팅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을 400이라고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그 값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 켜놓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저는 좀 잘 보이라고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크기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 꽉 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필터 주세요라고 했는데 뒤쪽에 배경 깔려 있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꽉 찬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파일에서 place라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1급의 1번 가지고 오겠다 place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그냥 조절점 아무거나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워도 비율이 깨지지 않지만 옛날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조절을 하시되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사각형 모퉁이에 있는 점들을 조절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게 크기 조절이 돼요. 참고하셔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배치를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놓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예요. 플레이스로 가지고 오시면 레이어의 이름이 자동으로 1급의 1번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을 텐데요. 문제에서는 필름 그레인 적용해라 라고 했어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자주 연습해 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셔도 됩니다. F 필름 그레인이니까 위쪽에 있겠죠. 필름 그레인을 선택해서 OK 하면 필터가 적용이 됐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마이크 모양을 만들어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패스 그릴 때 뒤쪽에 배경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요. 레이어의 눈은 감겠습니다. 비저블을 콕 찍어서 끌 거고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 이 정도까지만 그릴게 라고 안내선 뽑는 게 좋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이고요. 대략 250 넘어가지 않게 라고 위치 잡았어요. 위쪽에는 눈금자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고 여기도 대략 250 안짝 요 안에다가 마이크를 그리겠다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굴려주시면 확대 축소 되니까 보고 싶은 대로 확대 축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펜툴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 될 텐데요. 이 친구들은 도형을 활용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타입 툴 아래쪽에 쉐이프 사각형도 있고 라운디드 렉탱글 커스텀 쉐입까지 모든 도형들이 들어있어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옛날 버전 사각형과 모퉁이 둥근 사각형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그냥 사각형만 있습니다. 모퉁이가 둥그러지는 라이브 코너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서는 굳이 라운디드 렉탱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CS 옛날 버전이니까요. 모퉁이 둥근 사각형은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하실 때 위쪽에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모양을 만들 거고요. 필 색깔은 눈에 잘 보이는 색깔 일단 아무 색깔이나 골라주도록 하죠.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가 없어서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새로운 레이어 만들 겁니다. 기본값이 뉴 레이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레디어스 반지름 모퉁이를 얼마나 둥글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우리 눈금자 여기 보시면 그 눈금에서 요만큼 간격이 뭐 20입니다. 50입니다. 라고 보이시죠? 출력 형태에서 요만큼 50만큼이니까 그것보다는 모퉁이가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감안하셔서 레디어스 값을 대략 20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마이크 메인 사각형을 만들어 봤고요. 이 친구는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값을 수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수정하실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지우시고 값을 바꿔서 다시 그리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30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마이크의 안쪽에 네모나게 빠진 부분들이 보이네요. 이번에 모서리가 뾰족한 거니까 렉탱글 툴로 갈아 끼울 거고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뺄 거니까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눌러지면 레이어에서 비저블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다시 인식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빼겠다라고 하면 옵션이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될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빼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너를이라고 선택하면 덩어리 사각형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그걸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일까요? 복사하겠다라고 질질질 끌어서 복사, 질질질 끌어서 복사 반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을 때에는 그 친구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각형 작업하고 있을 때에 저희가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요, 뺄 거예요 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맨 마지막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다 합쳐서 깔끔하게 주변 정리를 해주니까요. 작업을 하시고 나서 잔상 남는 것들은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로 그때그때 지워주세요. 일부분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늘어진 것 같아서 일부분 수정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이에요. 밑에 있는 이 친구들만 따로 잡아서 쭉 하고 올려주시면 일부분 수정되는 거 확인되시죠? 마이크에 거치대 이 친구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모서리가 더 많이 둥글었으면 좋겠다, 조금 둥글었으면 좋겠다. 값들은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쭉 만들어 주시되 모퉁이가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취소하시고 값을 더 높여 주시면 되겠죠. 50으로 바꿔 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세로 그려 줄 거예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네요. 또 안쪽을 빼도록 할까요? 이번엔 옵션에서 뺄 거다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해서 이만큼이라고 그려줄 거고 또 여기에서 사각형만큼 빼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빼겠다 서브트랙 잔상들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해졌죠?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 너네들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잡혀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자유롭게 크기 조절하는 거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T는 외워두세요. 크기를 한꺼번에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일부분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위쪽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또 늘릴 수 있겠죠. 받침도 마저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됐다면 나중에라도 합치실 수 있어요. 얘랑 컨트롤, 쟤랑이라고 같이 선택하시고 비어있는 곳 보이시죠? 빈 공간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머지 쉐이프라고 쉐이프 레이어를 합쳐주겠다.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이렇게 합쳐진 게 보일 거예요. 다만 요거는 레이어를 합치는 건 가능하지만 빼는 작업은 안 되니까 빼기 작업하실 때는 꼭 상단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마이크 받침 부분 합쳐줄 겁니다. 라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컴바인 쉐입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줄 거고 일립스 동그랗게 보이니까요. 요건 일립스 툴 활용하도록 할게요. 상단의 옵션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합쳐주겠다, 컴바인, 빼겠다, 서브트랙 이용해서 원을 추가합니다. 잔상들이 남아서 예쁘지가 않네요. 그럴 때는 맨 밑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게 외형선들이 사라지죠. 안쪽에 파인 부분은 펜 도구를 이용을 해볼까요? 자, 펜 툴 선택을 하셔서 상단의 옵션에 기본적으로 펜 툴 사용하시면 패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색깔들이 안 보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쉐이프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길 권합니다. 그러면 도형하고 똑같이 색깔 들어가 있어요. 선은 없어요. 그리고 합칠 겁니다. 뺄 겁니다. 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 여기에서 이번에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갈아 끼우면 되겠죠.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원하는 모양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하나하나의 점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도형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양에 너무 공을 들이진 마세요. 대략의 느낌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비율 서로 안 맞는다, 눈에 거슬린다,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일단 만들어 놓은 친구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고 다 만들었어요. 이제 얘를 패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했고요. 옆에 패스라고 하는 패널 보일 거예요. 이미 사각형 가지고 만들었던 거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따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3줄이 햄버거 버튼 누르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따로 저장이 가능해요. 혹시 여기 세이브 패스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이름 옆에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도 세이브 패스가 불리워 옵니다. 마이크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엔터 치시면 기존에 있던 패스, 내가 따로 저장한 패스 둘 다 인식이 됐고요. 다만 하나라도 선택이 되어 있으면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서 다른 작업을 할 때 계속 얘가 걸리적거리니까요. 패스 패널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꼭 해제시켜 주시고 레이어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방금 만든 마이크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 이용해서 그 이미지가 마이크 모양만큼만 잘리워 보이도록 작업할 겁니다. 배경이 이제 눈에 보여도 괜찮겠죠? 1급의 1번 레이어 다시 눈을 뜨도록 할 거고요. 마스크 작업을 해서 가려주는 건 어차피 전체 이미지가 다 보여도 괜찮으니까 1급의 2번은 파일을 플레이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1급의 2번 플레이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서 가려주는 기능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도형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돼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 1급의 2번 레이어 선택하시고 비어있는 공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보일 거예요.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대략의 느낌 반짝거리는 부분이 이 정도에 있어요 라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효과를 줄 거예요. 선효과를 주실 때에 1급의 2번은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선을 주시면 마이크에서 안 보이겠죠. 마이크 모양만큼 외형이 따져 있으니까요. 마이크 모양 얘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의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선의 두께 값은 3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필터 합이 컬러면 단색인데 저희는 그라디언트 색상 원하니까요. 필터 앱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색 자체를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컬러 스탑입니다. 색깔 물감이에요.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 FFCC 6자리를 두 개씩 짝지어서 FFC라고 짧게 축약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오른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FF9999, F99라고 짧게 축약해서 쓰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주면 노랑에서 핑크로 그라데이션이 되는데 출력 형태에 보시면 그 색깔이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핑크색이에요. 우리는 색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과 방향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체크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면 동그라미 3번까지 만들어졌어요.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게요. 1급의 3번 불러와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라고 했는데 요 풍선 얘기하는 것 같죠?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풍선만 따로 따와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파일을 오픈해서 일부분만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3번 열기. 요만큼이요 라고 퀵 셀렉션 선택하시면 돼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자동화 기기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문질문질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요 글자들은 없어요. 여러분들께 연습용으로 제공해드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다라고 안내 문구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에서는 없으니까 글자 있는 부분은 대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잡으신 거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무브 툴 이용해서 질질질 끌어다 놓으셔도 되는데 가져다 놓으실 때 레이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이 위로 쌓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선택한 상태에서 끌어다 놓으시면 클리핑 마스크로 요 사이에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풍선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풍선 끌어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놨고 원본은 닫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오픈으로 데리고 온 거 그 아이는 일부분만 갖고 왔을 때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갈 텐데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3번입니다 라고 바꿔 놓으시면 찾기가 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뒷번으로 넘어갈수록 3번, 4번의 경우에는 이미지 엄청 많이 넣죠. 그래서 레이어의 이름은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크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T라고 단축키 이용해서 크기 조절할 때에 CS 버전 옛날 버전에서는 드래그하면 비율이 깨져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해야만 이렇게 크기를 정비율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예요.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의 스타일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깜빡깜빡해서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쉐이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아래쪽에 쉐이프 있죠. 렉탱글, 사각형, 일립스, 원형 맨 밑에 커스텀 쉐입에서 항상 문제가 나올 텐데요. 상단의 옵션 보시면 쉐이프 모양을 만들 거고요. 필, 색깔은 일단 눈에 보이는 아무 색깔이나 좋아요. 스트로크, 여기서는 선을 넣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양들이 쭉 펼쳐져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CS 버전인데 나는 조금밖에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두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체크하면 숨김없이 모든 모양을 보여줄 거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CC 버전 문제풀이 보도록 해주세요. 일단 저는 CS에서 모두 보여진다 라고 확인을 하고 모양을 찾겠습니다. 음표 모양을 찾아서 8분음표 선택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때 역시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겠죠.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거예요. 음표에 대해서는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음표가 두 개 있기 때문이죠. 만들어 놓고 나서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값을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니까요. 색상 값을 FF, FFCC, FFC 노란색 먼저 만들어 줬어요. 그림자 효과니까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컨트롤 T 크기나 위치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J 누르면 복사가 바로 되죠.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보여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이 다르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다시 한번 맞춰줄게요. CC99FF, C9F 보라색이로군요.
꽃 모양도 찾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꽃 모양 찾을 거예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꽃 모양을 찾아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쉬프트 눌러 주시고 비율 깨지지 않게 작업합니다.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아요. 쉬프트는 모양이 찌그러졌을 때 나중에 눌러 주셔야 됩니다. 먼저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음표하고 합쳐져 버립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죠. FF, CC, FF, FC, F 핑크색이로군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FX에서 스트로크 두께 값이 1 픽셀, 색깔 값을 맞춰줘요. 933.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땐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죠.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줍니다. 393. 그라디언트 적용할 때는 그 방향성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상태에 보면 왼쪽이 보라색, 오른쪽이 녹색인데 저는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앵글 값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건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넣고 바깥쪽에 선이 있습니다까지인데 결과물 보시면 살짝쿵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시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상단의 옵션 중에서 우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셔서 스타일 비슷한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날아오르는 듯한 라이즈 상승 효과 줬어요. 밴드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출력 형태랑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됩니다. OK 단추 눌러서 이 정도의 느낌 만들어 줬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쭉쭉 확인을 하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산만하니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가이드라인을 남겨놔도 점수가 깎이지는 않겠지만 산만하니까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JPG와 PSD로 저장할 건데요.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예요. 중간중간 컨트롤 S 눌러가면서 파일을 저장하고 계실 텐데요. GTQ라고 하는 곳에 계속 PSD, 포토샵으로 저장을 중간중간 하시고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Save As GTQ에다 저장할 거다. 이름도 맞는데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면 저장했을 때 포맷 JPG에 대한 옵션 OK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나게 될 거예요. 이제 PSD 파일은 최종적으로 40에 50짜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40이라고 하면 높이 값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 거고요. 확인이 됐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체 4개의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재점검하고 싶다라고 다시 불러오시게 되면 파일이 JPG는 크게 저장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PSD, 포토샵 파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게 줄였기 때문에 얘를 확대해서 보면 다 깨져 보여요. 이 친구를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JPG와 PSD는 서로 내용이 달라지면 0점 처리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나중에 재점검을 안 하시기를 권해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2라고 꼭 붙여주세요. 단위가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라고 하는 기본값 꼭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방금 썼던 400에 500짜리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눈금자 단축키 이용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보일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적용하세요라고 했는데 맨 뒤쪽에 깔려져 있는 이미지예요. 전체를 다 활용할 때는 파일을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오도록 할 거고요. 이미지 안에 1급의 4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율이 자동으로 맞춰서 커지지 않기 때문에 CS 버전의 경우에는 꼭 Shift 눌러가면서 모퉁이에 있는 조절점으로 드래그 크기를 키워주세요. 1급의 4번 레이어 가지고 왔고요.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러프 파스텔 필터 메뉴 갈 건데요. 저희가 아까 썼던 거를 똑같이 활용하려면 맨 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새로운 필터를 찾아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러프 파스텔이 어디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OK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을 해봤고요. 동그라미 2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가지고 오시되 빨강색과 주황색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마도 요 우산에서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보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산만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파일을 오픈하셔서 일부분을 선택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1급의 5번 열기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글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무브 툴 이용해서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돼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일부분만 잘 나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5번이야 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레이어가 많아지면 찾기가 힘드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 모퉁이에 있는 조절점 Shift 눌러가면서 비율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길 권합니다. 색상 빨갛게 색깔 바꿀 부분 퀵 셀렉션으로 범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색깔값 휴를 왔다 갔다 조절해서 빨강색이 될 때 멈춰 주시면 돼요.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강하게 해 주시거나 라이트 밝기를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원본이 색깔 바뀌는 거고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을 풀어 볼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반짝임을 풀어 줬고요. 요만큼이라고 주황색으로 바꿀 부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들어가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서 색깔값, 프로퍼티 속성 창 나오고요. 왔다 갔다 휴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주황색이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고 얘도 세처레이션 섀도우를 높여주시거나 라이트,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좋은 건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비접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원래 있던 아이 비교해 보실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요렇게 작업을 하겠죠.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1급의 5번 레이어는 얘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FX에서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줬어요. 동그라미 4번 1급의 6번 이미지 가지고 와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 주세요. 요 개구리 얘기하는 것 같죠? 개구리만 잘 나올 거니까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6번 열기 픽셀레이션으로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요.
무브 툴 이용해서 끌어다 놓으시거나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돼요. 레이어의 이름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1급의 6번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되는데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여기에 쉐이프,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무늬도 있고 음표도 있네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상단의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도형 만들 겁니다. 필, 색깔은 눈에 잘 보이는 색깔.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중에서 일단 물결 모양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역시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줍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 줬어요. 물결 무늬 이 친구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복사가 될 거고요. 무브 툴 이동 도구 이용해서 하나 더 복사된 거 확인했습니다.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배치를 했습니다. 음표도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다시 가서 쉐이프 음표 찾도록 하죠. 높은 음자리표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레이어의 스타일이 올록볼록한 베벨 앤 엠보스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FX에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줬는지 안 줬는지 V체크 깜빡깜빡 해보시면 효과 들어간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글씨 입력하도록 하죠. 타입 툴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레이어의 스타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뉴 로만 볼드 그라디언트의 색상 아래쪽에 있는 물감 색깔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넣으실 때는 꼭 그 방향성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결과물에 보시면 왼쪽이 노랗고 오른쪽이 분홍색 방향성을 맞춰주도록 하죠. 앵글 값 조절해 주세요. 제시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살짝쿵 위로 올라간 업 텍스트 적용은 여러분들께서 출력 선택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엇갈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시험장에서는 컴퓨터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계속 컨트롤 S 눌러가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파일을 Save As, 경로 GTQ, 그리고 파일의 이름, 포맷을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PSD, 포토샵 파일은 40에 50짜리로 줄여야 되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줄여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할게요. 파일 세이브.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예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기본값 엄청 중요합니다.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꼭 눈금자를 비교해 보시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배경 색깔이 지시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들어가 있는 어저스먼트 레이어 있어요.
여기에서 솔리드 컬러라고 색깔 종이를 깔 수 있습니다. 색상 663333, 633이라고 갈색이네요. 동그라미 2번, 1급의 7번 이미지 배경으로 깔아줄 겁니다. 전체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 거니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오도록 하죠. 1급의 7번 플레이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건데 여기 LP판이 끝자락 오른쪽에 붙어 있군요.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할 거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보세요라고 블렌드가 현재 노멀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오버레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노멀 클릭하셔서 오버레이 찾겠습니다. 갈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70%로 바꾸세요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 오른쪽에 보시면 오퍼시티 100%로 또렷하게 보이는 걸 70%라고 살짝 낮춰줬어요. 1급의 8번도 가지고 올 건데요. 필터 적용하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줄 겁니다. 아마 요 피아노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얘도 마스크 씌워서 일부분 가려줄 거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8번 플레이스 엔터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피아노는 오른쪽이 안 보이도록 가려줄 건데 일단 필터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죠. 필터 메뉴 가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할 거예요.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텍스처. 여기에 마스크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시면 하얀색의 마스크 들어갔는데 하얀색의 마스크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내 이미지를 가릴 수 있어요. 결과물 보면 왼쪽에 피아노 건반이 보이니까 여기는 흰색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반대쪽이 피아노가 안 보이죠. 여기를 안 보이도록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될 텐데 부드럽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메뉴 선택을 하시면 상단의 옵션에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흑백 대비가 아닌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프리셋에서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여줘야 되는 거 흰색이라고 했고 반대쪽 가려져야 되는 거 검정이라고 했는데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네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하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놓으시면 이렇게 가려져서 보입니다. 1급의 9번 필터 크로스 엣지 줄 거고요.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할 겁니다. 크로스 엣지 이렇게 필터를 주는 아이는 동그라미 레코드판 안에 가려져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줘야 되는군요. 전체 이미지 가지고 와서 이 아래쪽에 있는 F판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게요. 1급의 9번 그러면 어차피 가려질 거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9번 플레이스 LP판이 아니라 CD였군요. 일단 요거 갖고 온 거 엔터를 치시면 1급의 9번이다 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죠. 필터 메뉴 가시고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C니까 위쪽에 있겠죠. 크로스 엣지 1급의 10번 파일을 오픈해서 CD 모양만큼 잘라서 오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 잘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깜장색 부분만 선택을 해볼게요. 같은 색깔 선택할 때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작업할 거고요. 컨티거스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 연속성 클릭을 하시면 바깥쪽에 있는 깜장색들만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글자들은 무시하고 작업을 할게요. 요거 깜장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셀렉트 선택한 거를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 그러면 안쪽에 있는 CD만 남게 될 겁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고요. 무브 툴 이용해서 끌어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10번이에요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여기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부분만큼만 뒤쪽에 있는 1급의 9번이 비쳐 보이는 거죠. 그만큼만 따로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할게요. 얘만큼 잘리우는 거,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하는 아이는 따로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따로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줘야 되니까 1급의 9번을 저 위쪽으로 올릴게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이미지 잘려 보이도록 배치를 잘 했고요.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크로스 엣지 필터 주는 것뿐만 아니라 레이어의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쪽에 그림자 주세요는 원래 1급의 9번이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인데 가려서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1급의 9번에다가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주면 CD 모양에서는 그림자가 보이질 않아요. 1급의 9번과 클리핑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클리핑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주시면 됩니다. 클리핑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FX 이너 섀도우 그림자가 비쳐 보이는 거 깜빡깜빡 비교를 해 보시고요. 오케이. 1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라고 했네요. 1급의 10번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FX에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아우터 글로우까지 체크하고 나올게요. 1급의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나머지 이미지나 도형들이 이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1급의 11번 파일을 오픈해서 1급의 11번 마이크 열었습니다. 여기도 흰색 부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매직 원드 이용해서 콩 찍어주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되죠. 하지만 흰색 부분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 셀렉트를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 그러면 마이크만 남게 돼요. 글자 부분은 무시하고 지우겠습니다. 무브 툴 이동 도구 이용해서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11번이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찾기가 편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1급의 11번에서 색상 보정,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이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범위를 잡아주세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색상 보라색으로 바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요 라고 하며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보라색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어서 컨트롤 D 영역을 해제시켜 줄 거고요. 1급의 11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을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 3픽셀 그대로 줄 거예요.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테두리를 줄 겁니다. 색상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니까 필 타입을 컬러 그라디언트로 바꿔줄게요. 색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입니다. 물감의 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맞춰 주셔야 되겠죠. 아래쪽이 파랗고 위쪽이 하얀색이에요. 앵글값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 주십시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도형과 도형
잘 찾아야 되겠죠? 커스텀 쉐입.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쉬프트는 모양이 찌그러질 때 그때 눌러주세요.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거울처럼 뒤집어 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줬고요.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오퍼시티 70%라고 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요 오퍼시티 얘기하는 거예요. 70%. 화살표에 대해서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사를 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맞춰줍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맞춰주세요. 도형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글자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 글꼴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크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누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적당하게 범위 잡으셔서 맞춰 주셔야 돼요. 스튜디오라고 하는 글자는 좀 작아 보이니까 요만큼만 따로 블럭 잡아서 35라고 적용을 할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색상 중간에 하나 색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치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컬러 스탑을 추가했고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줍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 드랍 섀도우 다 넣었는데 살짝쿵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은 지시사항이 없죠. 그럴지라도 웹 텍스트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까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레이어에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크기나 위치, 레이어의 순서들 점검을 해주세요. 저는 CD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 것 같아서 조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로 저장하지요. 커다란 이미지 JPG로 저장할 거예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의 이름과 포맷을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이라고 바꿨습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할 건데
경로 이름 이번에는 PSD 맞죠? 저장을 해서 마무리 지어 줬어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단위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확인하고 OK 단추 눌렀습니다.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표현을 할게요. 배경의 색깔 99cc99라고 하는 거 레이어 패널 이용해서 작업할게요. 아래쪽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동그라미에 사선 들어가 있는 친구 선택하시고요. 제일 위쪽에 솔리드 컬러라고 해서 색깔 종이 깔아주면 되겠죠. 99cc99는 9C9 패턴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별과 음표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음표 모양, 별 모양이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크기를 어느 정도로 만들 건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추하시면 될 텐데요. 패턴의 간격은 선을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보세요.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 끝자락을 쭉 선을 이어서 그려보시면 눈금자에서 간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50이 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너비를 40으로 파악하고 작업을 할 거예요. 높이에 대해서도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 선들을 쭉 이어서 눈금자와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는 조금 더 높이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라고 해서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폭을 40으로 높이를 50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의 패턴 만들 거예요. 패턴의 경우에는 오롯이 두 개의 개체 색상만 들어가야 되니까 배경의 색깔은 있으면 안 되겠죠.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퍼런트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요만하게 패턴을 만들 건데요.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더하기 단추 콕콕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될 겁니다. 별 모양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상단의 옵션 쉐이프 도형 만들 거죠. 필 색깔이 일단 눈에 보이도록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에서 별 모양을 찾죠. 클릭해서 별을 쭉 그려줬어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흰색으로 넣어줄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 음표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실 때에 얘도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컨트롤 T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색상 역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C33CC, C3C 하나의 패턴 조각을 만들었으니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정의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 별, 음표 모양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패턴 정의가 끝났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닫도록 할 거고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3번. 1급에 12번 가지고 와서 블렌드 모드 혼합해 주세요.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배경으로 깔아야 될 이미지는 전체가 필요하니까 파일에서 플레이스 이미지 안에서 1급에 12번 불러오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보여주세요. 블렌드 모드가 노멀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플라이 어둡게 곱해 주겠습니다. 녹색이 묻어나는 거 보여요?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부분을 가려줄 건데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을 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씌워줬고요. 흰색이기 때문에 내 거 악보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결과물에서 이렇게 왼쪽은 잘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은 가려주고 싶은가 봅니다. 검정색으로 가려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도록 할게요.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그라디언트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색깔 들어가 있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해서 프리셋에서 깜장과 하양 혹은 하양과 깜장으로 대비되는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보이는 부분은 여기니까 흰색으로 처리, 안 보이는 부분은 저기라고 해서 검정색은 여기.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을 찾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 1급의 13번도 가지고 올 건데 여기도 필터 적용한 다음에 마스크 씌워서 가려주는 작업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군요. 전체 이미지 파일을 플레이스로 가지고 옵니다. 1급의 13번 플레이스.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들 300과 350 사이 살짝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위치인 것 같죠? 일단 필터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크로스 해치를 찾죠. 오케이 단추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크 씌워줄 거니까 똑같이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했습니다. 하얀색의 마스크 얘를 부드럽게 여기 가려줄 거니까요. 그라디언트 툴 이용해서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보여야 되니까 오른쪽을 흰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경계선 여기를 안 보이게 하고 싶죠.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되겠죠. 가로 방향이면 좌우니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큼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1급의 14번 가지고 와서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아우터 글로우 일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오는 이미지는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죠. 1급의 14번 열기. 외부에서 이미지 잘라 가지고 온 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14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는 걸 권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와 아우터 글로우 두 개 다 체크할게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가지고 오세요. 파일에 오픈 1급의 15번. 방향이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1급의 15번에 대해서 필터, 페인트 덥스 그리고 레이어의 스타일도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세요. 여기 헤드셋 모양이 더 위쪽에 있죠. (1급의 16번에서) 색상 보정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녹색 부분 선택을 하셔야 되겠군요.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휴, 슬라이더 왔다 갔다 해서 파란색이 될 때 멈춰 주시면 돼요. 레이어의 순서 역시 헤드셋이 제일 위쪽에 있군요. 나머지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라고 해서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파일에서 오픈 1급의 17번.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과 글자 얹어주면 될 텐데요. 쉐이프 중에서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야 되는 요 기타 부분은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에 배경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요. 비저블 눈은 꺼주도록 할게요. 요만큼 범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뽑혀 나오죠. 대략 150, 200 사이 여기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기타의 몸통 부분도 요만큼이라고 대강의 위치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기타는 양쪽에 배치가 기타는 서로 대칭될 수 있도록 반만 그려서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상단의 옵션 보시고요.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색상을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은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놓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마음에 안 드는 점들, 위치나 핸들 조절 가능합니다.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거울처럼 반사시킬 오브젝트 하나 더 필요하죠? 패스 셀렉션 너를이라고 하면 한 덩어리가 같이 선택이 될 거고 알트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시면 하나를 더 복사할 수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철커더 가까이 붙여 놓으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깜빡깜빡 해보면. 중간에 지나가는 선 안 보일 수 있도록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모양을 조금만 더 손질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동그랗게 파인 부분 일립스 이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까요? 상단의 옵션 보시면 현재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서브트랙이라고 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거다. 서브트랙이 혹시 안 눌러지시면 인식이 풀려서 그래요. 레이어에서 비저블 깜빡깜빡 해보시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사각형 부분도 빼겠습니다. 서브트랙으로 뺄 거다. 잔상이 이렇게 남으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잔상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죠? 안쪽에 동그라미가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군요. 일립스 이용해서 추가할 거다. 이번에는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추가를 할 거고요.
주황색으로 만들어진 친구,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 거예요. FX 드랍 섀도우. 기타의 몸통 부분에는 패턴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뿐만 아니라 패턴 오버레이도 같이 씌워주도록 할까요? 패턴 오버레이. 저희가 만들었던 패턴 맨 막내둥이 이 친구죠. 기타의 목 부분 색깔이 다르니까 사각형 이용해서 만드실 때에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도록 하죠. 머리 부분도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추가하겠다. 컴바인. 살짝 위쪽으로 둥그런 부분은 점을 추가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트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여기요 라고 추가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그 점만 따로 살짝 올려주도록 하죠. 잔상 남아있으면 예쁘지 않죠? 나머지 가느다란 선 부분도 빼주셔야 됩니다. 렉탱글, 서브 트랙, 하나의 가느다란 선 만드셨으면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은 부분은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끝자락에 동글동글한 부분은 펜도그보다는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 뉴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패스 셀렉션으로 넣다.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세 개는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레이어를 같이 컨트롤 눌러가면서 선택합니다. 세 개의 레이어를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방향 조절 가능하시죠? 기타 모양이 다 완성됐으면 나머지 레이어들은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이용해서 나머지 도형들 넣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똑같은 도형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겠지만 무브 툴 이동 도구 이용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 가능하죠. 스트로크 색상 다른 거는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친구 색상을 달리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도형들의 배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2 들어서 위치 찍고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되어 있는 거 누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구분을 해 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세 가지로 지시되어 있는데 컬러 스탑이 두 개밖에 없네요.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손가락 모양 나올 때 클릭하면 컬러 스탑 추가가 돼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글자에 스트로크 색깔도 두 가지 제시되어 있죠. 중간에 있는 추천 상품이라고 하는 글자의 스트로크 색깔 다르니까 얘만 색상을 달리 지정해 주겠습니다. 텍스트까지 배치가 다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미지의 배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워줬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커다란 이미지 JPG로 먼저 저장할게요. 파일을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름은 맞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JPEG.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크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으로 줄여줄 거예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할 겁니다. GTQ라고 하는 곳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이번에는 PSD가 맞죠?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2026년 6월달 B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